현주가 화내지 않을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되는지를 막 물어보는 거예요. 걔한테 그런 말을 해도 돼? 그런 거는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일단 친구 관계에서 상하 관계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싫은 건데, 네. 이런 아이가 한 아이가 바뀌면 교실에서 5-6명이 행복해지거든요, 사실. 우리 애가 나쁜 애라는 거예요? 우리 애만 나쁘다는 건가요? 막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이예요. 왜냐면 불안도가 제일 높은 아이일 거거든요. 이런 부모님들께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현재 교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초등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러니까 좀 미묘한 그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막 때리고 우리 애를 막 대놓고 뭐라고 하면 쟤랑은 같이 친해지면 안 되겠다, 멀리하겠다 이런 게 딱 판단이 서는데 뭔가 친구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미묘한 힘의 불균형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에게 계속 끌려다닐 때 부모님이 그걸 이제 알아챌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위험 신호가 좀 궁금합니다. 진짜 신호를 포착을 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신호가 있냐면, 첫 번째로 어떤 친구 이야기를 할 때 그 친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무슨 결정에. 그 친구가 저 친구 별로랬는데? 그 친구가 쟤랑 놀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면은 그런 스타일 옷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옷 별로라 그랬는데 걔가? 막 이러면서 어떤 아이의 의견이 계속 이 아이의 의견처럼 나오는 무의식 중에 네. 이런 신호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로는 내 아이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듯한 말투가 나올 때가 있어요. 현주가 화내지 않을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되는지를 막 물어보는 거예요. 걔한테 그런 말을 해도 돼? 갑자기 막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 상하 관계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싫은 건데, 네. 그 친구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안 나온대. 그럼 나도 그냥 가지 말까? 그 친구 존재 유무에 따라서 거기를 갈지 말지가 결정되는 경우, 의존하는 거죠. 의존하게 되면은 진짜 친구 관계가 건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애가 걔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좋아하는 거랑 느낌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좋아하는 거는 걔 온대? 그러면 좋아서 나가는 거고, 의존은 걔가 없어? 그러면은 굳이 나도 그냥 가지 말까? 그럼 걔랑 놀 이런 때도 거죠. 다른 친구들이랑 마음대로 잘 못 어울렸다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친구가 있어야 조금 더 잘 놀고, 그 친구의 옆에서 있어야 조금 안심을 하고, 이런 관계. 불안정 애착. 네. 애착 형성이, 그쵸. 애착 네. 형성이 된 거죠. 엄마랑 있어야 되는, 아빠랑 있어야 되는 애착 형성이 친구한테 돼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주도하는 아이가 우리 애한테 또 집착을 해가지고 얘가 없으면 나도 안 가고 싶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게 그렇게 시작돼요. 네. 이게 그렇게 시작돼요. 그 친구가 내 아이한테 집착하는 것 같지만, 네. 나중에는 이제 내 아이가 집착하게 될 거예요. 이게 남녀 관계랑 똑같네. 처음에는 내 아이를 꼭 데리고 다니고,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시작해요. 이런 관계가 보통. 그럼 이제 나중에는 너를 껴줄까 말까? 이 선택권이 주도권이 그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넘어와요. 네. 친구 사이에 불편한 점이 있어도 이게 네. 유지가 된다는 건 뭔가 맞는 부분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은 감정도 있고 좀 싫은 감정도 있고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한 우정의 기준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제시를 해줘야 될까요? 내가 나답게 이야기하고, 내가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할 수 있어요, 친구랑. 왜냐면 양보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친구가 하고 싶은 거를 서로.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인가. 그럼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거절해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놀이를 안 하고 싶어, 난 혼자 있고 싶어 얘기했는데 1교시는 돼요. 근데 이제 2교시든 3교시든 그때는 또 그 놀이를 해야 되거나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더 표현을 해야 되나요? 더 표현할 필요 없이 안 들어주면 되는 거죠.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힘든 거잖아요. 힘들어서 참다가 폭발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예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그거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나 뭐 어떤 뭐
대단한 박사님이나 뭐 선생님이 와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끊어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참는 대신 더 좋은 면이 있으면 참아도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로 참을 수 있는가를 기준을 내가 스스로 아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말이 아니고. 너무 중요하다. 몸이 그쵸? 빠져나와야 돼요. 네. 네.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봤자 네. 네. 몸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 그게 조금 필요하죠. 친구가 조금 분위기가 쌓이지고 친구가 조금 속상해해도 있으면 내가 이때는 이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조금 다짐을 하는 시간들이 조금 필요할 수 있죠. 완벽한 친구 상이 있다는 환상은 심어주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 맞는 부분이 나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를 참을 수 있는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은 어떤 친구든 나랑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죠. 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착하고 여린 아이들이 참고 참다가 폭발하는 순간이에요. 왜 안타깝냐면 참고 참는 순간을 남들은 몰라요. 내가 참는 시간은 오롯이 나 혼자 견뎌냈는데 폭발하는 순간 그러니까 쟤 왜 저래? 갑자기 왜 그래? 하는 시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둘이 같이 갈등 상황을 겪고 있겠구나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참았던 시간이 있는 거죠. 그 긴 시간을 참기보다는 그 전에 조금 더 빨리 표현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수 있다. 물론 그 아이 탓은 아니지만 네. 더 빨리 표현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굶진 맞아요.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항상 노력하는 게 갈등을 없애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갈등 상황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갈등 상황을 많이 겪어보는 게 좋아요. 그 갈등 상황을 내 마음 표현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어른의 몫인 거죠. 갈등 상황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친구를 계속 힘들게 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상대 그 엄마들한테 전화를 받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훈육을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하고 이럴 때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개선이 될지. 일단 이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왜냐면 이런 아이가 한 아이가 바뀌면 교실에서 5, 6명이 행복해지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애가 나쁜 애라는 거예요? 우리 애만 나쁘다는 건가요? 막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이예요. 왜냐면 불안도가 제일 높은 아이일 거거든요. 우위에 서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교실에서 항상 그렇게 친구들 위에 있어야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상황을 계속 생각하는 그 아이, 사실은 제일 피곤하고 제일 힘들고 제일 외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 아이들한테 집에서 아이들한테 져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보통 이런 아이들 부모님이 저 엄한데요? 저 되게 엄한데요? 아이 엄청 혼내요. 그러시는데 혼내는 속에서 결국엔 아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계신 건 아닌지. 너 이렇게 하라 그랬어? 너 아까 뭐 했어? 뭐 친구한테 이러지 말라 그랬지? 혼내주고 나서 결국에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놀고 싶은 아이랑 놀게 해주고 아이가 하고 싶은 놀이 하게 해주고 결국에는 아이가 원하는 걸 다 얻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는 경험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진짜 이기고 싶은 상황에서 지는 경험.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자존심이 엄청 세기 때문에 부모님이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기게 해주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진짜로 지는 경험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친구들한테도 약간 속상한 일을 당하는 경험, 친구들한테 지는 경험, 친구들 놀이에서도 부당한 일을 조금 당하는 경험. 누구나 부당한 일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 특징이 자기는 부당한 일을 안 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친구들하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른 아이들한테 부당한 일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부당한 일을 조금 겪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아이의 어떤 상황들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타인 조망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어떨 것이라는 개념은 부모님이 그런 걸 계속 그런 기준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아유 친구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냥 뭐 친구들끼리는 그런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 애정으로 그냥 넘기는 거죠. 부모님도 그 기준을 어쩌면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그럴 수 들더라고요. 있어요. 진짜 부모님이 모르시거나 부모님이 알면서 숨기려고 하거나 그건 뭘까요? 둘 중에 숨기려고 하나죠. 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내 아이의 허물을 어. 들키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빠르게 덮고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모님들께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들 앞에서 절대 다른 사람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걔는 어떤 애야? 걔 별로던데 뭐 걔는 왜 그런다니? 막 이런 얘기.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을 평가하려고 하고 줄 세우려고 하고 서열을 매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 아이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시면 이 아이는 당연히 인간관계는 그래도 된다는 걸 배우잖아요. 내가 아이 앞에서 동네 엄마들을 평가하는 말을 했었나? 우리 아이 친구를 평가하는 말을 했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다가 아, 내가 그랬었네 하면은 이제 다시는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른 친구들을 막 깎아내려서 우리 아이가 기가 산다면은 애 키우기 너무 쉽죠. 근데 다른 친구들 깎아내려서 우리 아이가 기가 살 리가 없거든요. 자존감이 팍팍 깎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존중하는 모습, 내가 틀렸음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올바름을 인정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진짜 보여주는 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진짜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되게 배려를 많이 한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진짜 너무 중요한 건데 나는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고 이 사람들한테 뭐 해주고 이거 다 그게 배려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기 만족인 거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만족.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아이들한테 양보하게끔 지도해 주세요. 아이들한테 지는 경험을 해주세요 하면은 우리 애 양보 잘해요. 얼마나 친구들한테 잘해주는데요. 그런 경우가 언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자기가 뭔가를 양보할 만한 거를 골라서 양보하는 거예요. 그 양보하면서 내가 뿌듯하거나 그치. 뭔가 도와주는 그렇죠.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그런 순간에 아이한테 양보를 시켜보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네. 저희 아이가 이제 노래를 하는데 항상 소프라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고 알토는 이래서 제가 너 그럼 그 전에 너가 소프라노 할 때 알토는 다 네 백업이야? 너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면 너 보조로 한 거야? 막 그랬더니 뭐 눈동자가 좀 막 흔들리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엄마 대박 사건이 있어. 왜 했더니 엄마 내가 심지어 이 노래 알토로 연습하고 있어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주인공이 되면 좋아요. 근데 그게 필요한 그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양보가 필요한 순간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순간이 있는데 내가 양보하고 싶은 순간에 생색내면서만 양보한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지겠어요. 이런 아이들 대부분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또 자기가 원할 때 너 이거 가져 대신 우리 이렇게 하자 할 때 또 이 부모님들은 특징이 저렇게 양보도 잘해 우리 땡땡이 양보했어 막 어떻게든 아이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양보가 아니다. 내가 진짜 원하고자 하는 거를 기쁘게 하는 거는 진짜 고도의 도덕성이고 속상하지만 친구를 위해서 한 번 양보해보는 경험. 그 아까 진짜 지는 경험하고도 비슷한 맥락인 거네요. 네네. 이거는 저희 아이 얘기인데 5학년이거든요. 근데 네네. 친구가 이렇게 놀다가 술래잡기 같은 거 하고 놀다가 야 너 죽을래 이렇게 했대요. 근데 약간 FM적인 하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예전 같았으면은 어떻게 제가 저런 얘기를 하지 이랬을 텐데 이제 약간 자기도 비슷하게 한 거야. 제 생각에는 아마 되게 어색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너야말로 죽을래? 이랬는데 아이 말로는 좀 분위기가 쌓여졌다고. 그래서 엄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인 아이들이 똑같이 받아치면은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자애들한테는 뭐 너 이러지 마. 나 그럼 속상하잖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줄래? 막 하면 이제 고학년 끝까지 들어주지도 않아요. 예. 너 뭐라 그랬어? 속상해 하면 이제 친구 다 가. 현장에서 효과적인 건 되묻는 거예요. 물어보기 기법이라고 되묻는 거예요. 야 뭐라 그랬냐?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욕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 그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표정과 태도와 눈빛 모든 거를 엄청 기분 나쁘다는 거를 표시하면서 그리고 앞에 어떻게 보면 야가 조금 중요해요. 야에서 기선제압. 네.
약까지도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은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만 해도 괜찮다. 집에서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목소리나 톤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빛, 네. 모든 분위기 다 장난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잠깐은 쎄할 수 있다. 그거를 참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야 뭐라 그랬냐?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묻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지금 나한테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거. 너 지금 뭐라 그런 거야? 설마 나한테 지금 그렇게 말한 거야? 이렇게. 일단은 나도 그 상황에서 확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조금 잘 무마할 수 있는 기회를 친구한테도 아 장난이야 미안해 할 수 있는 기회. 분위기가 조금 부드럽게 끝날 수 있는 센스를 네. 내가 발휘할 수 있다. 난 죽었다 살아나는 마법이 있어. 엄마 이건 어때? 이러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기가 봤을 때 애매하대. 그러니까 이거를 나한테 공격하려고 한 건지, 아, 너 진짜 죽어. 이제 이렇게 한 건지, 이게 이제 애매하니까, 너 죽을래 했을 때, 난 죽었다 살아나는 마법이 있어. 이렇게 한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장화시는 고양이처럼 나는 어차피 목숨이 9개가 있어. 이렇게 해봐. 내가 이랬거든요. 그런 건 어떨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반응을 고민할 정도면은 그 네. 상대방 아이의 말투도 네. 그렇게까지 세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아이의 그 정도의 대처 방법은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대처를 했을 때 엄마 이 방법 별로더라 하면 아 그래? 별로야? 그럼 다른 방법 생각해보고 모든 과정은 시행착오를 겪어도 되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방법을 어떻게든 찾았다면 그것은 저는 무조건 지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그랬더니 친구들이 더 무시했어. 그럼 그렇더라도 네. 욕을 사용하진 않는데 알려주기도 했어요. 네. 이런 거는 욕이야 이러면서 네.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괜찮다 이거 아무튼 그랬는데 좀 자기 입장에서 센 욕을 하면서 저한테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하면 어때서 너는 걔가 세게 얘기했다고 해서 너가 세게 한 거지만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아이는 욕도 써봤어요. 당연히 잘못이죠. 저는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욕도 저는 저학년의 욕은 고학년의 욕과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학년 때 욕하는 거는 절대 교육을 하셔야 돼요. 또래 집단에서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언행이에요. 근데 고학년의 욕은 또래 집단에서 허용되는 수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욕을 모든 아이한테 쓰는 아이인지 아니면 특정 사람과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한 대처법으로 쓰는 것인지 이것 또한 달라요. 우리 아이가 모든 사람한테 쉽게 다 욕을 막 남발하고 다니는 아이면 당연히 훈육이 필요한데 어떤 특정 친구와 갈등 상황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저 방법 이 방법 써보다가 욕도 한번 써본대요. 그러면 저는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어느 정도 기간은 냅뒀었어요. 왜냐면 그 상대방 친구들이 폭력을 쓰기도 하고 선생님 자녀분이 지금 남자아이고 초등학교 5학년인데 5학년인데 그거를 감안해서 들으셔야 저희 아이 될 것 같아요. 3학년 때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요? 욕을 전혀 하지 않던 아이가 같이 때릴 순 없잖아. 상대방 아이들이 이제 둘이었는데 맞고 조금 속상한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럼 욕을 해볼까 싶었나 봐요. 걔네가 좀 속상하게 하고 자기를 때리면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얘기해 주세요. 그게 안 통할 거야. 왜냐면 엄마가 생각했던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너가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너가 지금 순간 생각이 든다면 한번 써보긴 해봐도 돼. 아니다 싶으면은 멈춰야 돼. 멈추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그렇게 해서 저는 조금 기다려줬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하고만 있을 때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런 게 통할 아이들이 아니었고 네. 이제 왜냐면 욕을 하면은 이제 자기도 욕을 먹는다는 걸 더 더 많이, 강하게 더 강하게 비난까지 받고 그 친구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저랑 대화하면서 계속 터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욕하는 방법은 금방 그만뒀는데 이제 아이들은 그렇게 이 방법 저 방법 갈등이 생겼을 때 써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지금도 중요한 게 대화하고 자기가 믿음직한 어른과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안전한 그 한계를 정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있는 게 너무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만둬야 되는 순간에 계속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다. 너는 왜 나에 대해서 칭찬 안 해줘? 나를 왜 위로 안 해줘? 너가 그렇게 하면 다른 아이들이 뭐 창피하잖아. 이런 식으로 뭔가 과도한 공감을 요구하거나 친구 사이에 죄책감을 주는 친구가 있을 때 좀 심리적으로 압도당하지 않고 좀 거절할 수 있는 대화의 비법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런 친구도 은근히 많죠. 특히 여자아이들 관계에서 조금 네. 친구들한테 조금 네. 집착하면서 챙겨줘 하는 네. 느낌인 거거든요. 네. 친구의 감정을 너가 챙겨줄 필요는 없어. 친구의 감정은 친구 것, 너의 책임은 아니다 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친구가 나에 대해서, 나에게 감정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순간이 있다. 그럼 그거 감정을 그대로 그냥 표현하면 돼요. 왜? 왜 기뻐? 왜? 왜? 내가 이거는 좀 그런가? 괜찮아요. 그것까지도 되면은 더 좋죠. 굳이 내가 답을 찾아서 이 친구의 감정을 어떻게든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답을 찾아서 너가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면 친구의 감정은 친구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모르는 나의 감정을 내가 물어보면 돼. 너는 왜 나 칭찬 안 해줘? 내가 칭찬해줘야 됐어? 왜? 내가 우는데 왜 위로 안 해줘? 내가 어떻게 해야 위로가 돼? 이렇게. 너무 좋네요. 네. 너는 왜 내 편 안 들어줘? 편 들어줬어야 됐어? 지금 너 누구 편이야? 누구? 너무 좋은 기술이다. 네. 친구가 자기의 의도를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절대 그 의도에 넘어가지 않겠다. 진짜 미안한 경우에는 진심으로 미안해해야 되죠. 근데 미안하지 않는 경우에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친구의 감정은 친구의 것이니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친구를 만드는 관계의 힘이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관계, 나다울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친구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아이가 친구 관계를 힘들어할 때 먼저 친구에 대해서 막 말씀을 막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뭐 어땠고 막 그 친구에 대해서 사실은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렇죠? 너는 어떤 사람인지, 너는 어떤 친구가 되고 싶은지, 그럼 그 친구는 왜 그랬는지, 그럼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이런 대화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 친구는 왜 그럴까 생각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될 거고, 나를 알고 친구를 알게 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생길 거고, 모든 것을 오롯이 내가 주체가 돼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책을 쓴 거죠. 저도 이게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은 질문 드렸는데 오늘 너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아이 또래 관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책에 대한 기대평 남겨주시면은 10분을 추첨해서 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보기란에 우리 선생님 주주쌤 인스타그램 주소도 남겨드릴 테니까 계속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 관계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